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매수 포인트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공략하기 전에 사전에 모니터링 종목으로 공개를 하고 또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드리블을 계속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관련된 내용들은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그래서 같이 체크해 볼 거고요. 셀트리온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참조하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목표가가 한 23만원 뭐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18만원 수준에서 23만원 가도 수익성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요. 내용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업사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포트폴리오 넣기가 조금 걸쩍지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고려할 부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는 정말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사실 재건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위한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 진심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런 거 관련돼서 오늘부터 스타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전진건설로봇, HD현대건설기계, SG 체크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사막 컨덴서, MLCC 분야 오늘 뉴스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MLCC 분야는 당연히 뭐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대형 제약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렘도 매수 포인트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콜마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SK증권도 같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등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좋냐라고 생각해 보면 올해 좋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인데요.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 내 시장에서 화장품 업계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코스맥스 아니면 한국콜마 뭐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급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호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한국콜마는 4분기 정도는 그냥 소소하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다가 다시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항상 화장품주는 언제가 피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분기까지 가는 것이 피니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맥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중국 이슈가 따라붙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을 갖다 오래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냐? 2분기까지 보고 가는 과정이다. 이제 1분기 중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안에는 분명하게 답을 나타낼 텐데 이 목표가 부분이 대략 96,000원에서 98,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이게 12개월 포워드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뭐 우리가 거기까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아직도 5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우리가 낮은 구간에서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존재한다라고 지속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나 아직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딱 턴어라운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와서 체크해 나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 위에 서 있는 걸 잡으시겠어요? 아래쪽에 있는 걸 잡으시겠어요? 코스맥스는 이미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맥스가 시그널을 보여줬으면 콜마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와 있는 리포트가 3개요. 기업오,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다 대부분이 뭐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리포트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트라이 이제 들어가는 구간 안에 제가 여기서부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해서 분할 매수 해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60일 라인 요거 따라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주시고 아마 저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될 거야.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리포트고 정상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면 저 자리에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3일에서 4일 사이에 분명히 큰 장대 양보 하나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제 말은 틀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 말은 8할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목표가는 여기를 초월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간은 1차적인 구간은 여길 거고요. 그 윗단 이렇게 보고 가야겠습니다. 그거는 요즘 드리블 가려면 제대로 한번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매출하고 영업이 계속해서 신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 이제 진펜드라 부분에서 아주 폭발적인 부분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장률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 빨리 숫자가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죠. 요 램시마이스시 유럽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요 정도 수치가 이제 올라와주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데 보통 이게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한 25 정도에서 23으로 낮춘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로 최근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좀 눌리는 성향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정책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아직 힘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가가 뭐 조금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실적 발표 잘 나왔거든요. 보통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정도 되면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눌리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 구간을 갖다가 활용해서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다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트리온 같은 경우 여기서 한번 이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18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의 그 올해 그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봤자 20%잖아. 그것도 힘겹게 12개월 포워드로 이거 가지고 좀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들어가서 요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좀 우리가 수익을 이 구간에 수익 낸 것이 기껏해야 한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올라가 봤자 10%대 초반 이 정도 수준 내면 잘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물량으로 승부하실 분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 오늘 종가에도 매수를 안 할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가 되기는 보통 이렇게 끌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27만 5천 원 쪽 이쪽 하방에서 양봉 보고 매수하는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나왔으면 그 사이엔 또 뭐예요? 또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그래요. 너무 어설피 눌렸어. 눌리려고 그러면 확실히 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7 정도 때 와주면 좋겠는데 뭐 그럴지 않은 걸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러나 어쨌든 또 보고 있다가 이 구간님 17만 원대 들어오면 저는 매수 들어가서 업사이드 한번 보면 충분히 또 저는 기본적으로 15%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을 때만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은 좀 사실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하게 얘기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이렇게 1차, 2차, 우리 사실 1차, 2차 다 뭐 이때도 수익 냈고요. 이때도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들어가야 되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번엔 트레이딩 바이 계정으로 전진건설 로봇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땐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온 건 맞긴 한데, 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피날레 한 번 정도까지는 즐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 사인을 하는 그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초가에 조금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찍기 직전에 보니까 주가가 한 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제가 전진건설로봇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SG를 이야기 드릴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SG를 갖다가 좀 비중 있게 이번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대략 비중 30%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드리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크라 평화협정의 정말 진심인 트럼프와 서로 이익이 좀 되고 있는 푸틴,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젤렌스키 같은 경우가 동의를 안 한 상황은 또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해당되는 만약에 대통령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짜증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국제 정세가 그런 거고요. 자, 주식은 뭐 돈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HD 현대건설기계도 트레이딩 바이 의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뭐 들어가야죠.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올라가서 늘리고 다시 이제 시그널 들어왔으니까요. 30% 정도 비중으로 이것도 같이 진행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동시에 다 들어갈 건 아니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HD 현대건설기계하고 전진건설로봇 중에 어떤 걸 할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주가 탄력성으로 보면은 저는 이미 이제 전진건설로봇은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많이 오르게 되면 HD 현대건설기계를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부토건까지 잡주 이런 것들 거래하자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비중 있게 좀 들어간 거 이 종목 지금 SG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면 뭐 매수비 비중을 좀 높이 가져가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비죠. 60% 정도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방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렇게 쭉 봐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가 도는 과정에서 낮은 구간이 대부분 저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 60%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몰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 결정은 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우리 포트폴리오의 편입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요. 전진건설 로봇도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다가 여러분 편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낮고요. 이즈비 오히려 SG가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막 컨덴서도 여기 매수 포인트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매수해 주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고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뭐야, 막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해줍니다. 60일 이평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20일과 60일 이평 이 사이에서 평단 조절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여기 아래쪽에서 하시려고요? 글쎄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충분히 저는 하방으로 내려온 구간이다. 뭐 많이 내려가 62평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있는데 뭐 열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편입 진행에 대해서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께서 어느 주가 정도 수준부터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라인은 29,400원 여기서부터 좀 하방으로 평단 조절한다 이런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이게 종가다라고 하면 오늘 종가 기준부터 하방으로 여기 하방 쪽으로 그래서 221 2평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61 2평부터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비중 조절해 가면서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솔렘은 아직 양봉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거 장대 양봉 따라갈 필요 없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양봉인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양봉이 하나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몸뚱아리를 딱 건드렸으니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양봉에서는 뭐합니까? 매수 비중을 바로 담아가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보니까 매수 한 초기 투두 물량 40%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엠에 대한 여러분 리포트는 여러분들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앞에 영상에서 드렸으니까 가이던스 다 보여드렸잖아요. 1분기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윗단은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하다 15% 이상의 업사이드 여력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아주 낮아도 여기거든요. 2만원이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성수기 비수기가 다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기타 공략주와 매수하고 있는 종목 LS마린솔루션, 유한양의 SK바이오팜이 있습니다. LS마린솔루션과 SK바이오팜은 조금 더 매수 포인트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유한양은 어제 한 10% 정도 들어가면서 한 10회 정도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것들은 오늘은 저는 매수는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인데 조금 플러스 음봉이긴 한데요. 그래서 강보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런 경우는 그냥 한번 스킵 정도 그다음에 다음번 또 양봉 자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눌리든 10회를 한다는 얘기는 상방 하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서로 교차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상당히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길게 보시면서 분할 매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말린 솔루션 같은 경우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커버링이 들어온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기관만 매수 들어왔거든. SK바이오팜 같은 종목에는 외국인 매수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처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기관의 매수보다는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LS 마린 솔루션도 좀 수급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하긴 해야 됩니다. 분명히. 조금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한다 그럴 때 시그널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세이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오늘이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쯤에서는 저 초도 물량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략주 매수 포인트 체크 시간에 보니까 오늘은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달 매수 잘 하셔가지고 평단조들도 잘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또 수익을 또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2부 시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전력 잘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젤, 휴젤도 잘 가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때 우리가 휴젤 같은 경우가 남들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공략을 안 했거나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우리의 또 좋은 또 수익 구간으로 들어서는 포트폴리오들이 있다. 올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전기세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특히 더워질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전기요금을 상당히 크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또 상당히 또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원자력까지 같이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높은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자, 올해는 누구다? 예, 한국전력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 이거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가게들이 상당히 크게 부담됩니다. 억울해서라도 그런 것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큰 도움들이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